아들, 엄마가 지금 장조림 갖고 왔는데 너희 집 현관 비밀번호가 자꾸 안 맞는다고 하는구나. 엄마, 그걸 벌써 갖고 오셨어요? 그 밤에 고기 사와서 만드신 거예요? 전 당연히 내일이나 모레쯤 오실 줄 알았죠. 먹고 싶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바로 장 봐서 만들었어. 와이프가 임신해서 그런지 더 예민해서 엄마가 아무 때나 막 드나드시는 게 영 불편하다고 해서 비밀번호 바꿨어요. 앞으로는 반찬 갖고 오실 때도 꼭 미리 연락하고 저희들 있을 때 찾아오세요. 그게 지금 니들이 만들어 달라고 한 반찬 들고 온 엄마한테 할 말이냐? 이 집 누가 사준 건데? 이 집이 누구 집인지 잊은 건 아니겠지? 이거 내가 사준 내 집이야. 이런 배은망덕이 따로 없는 거지. 나는 니들 같은 것들한테 내 집 내어줄 생각 없으니 당장 집 빼고 살 집 구해 나가라. 반찬 같은 것도 다시는 받아먹을 생각 마라. 이대화는 아들 며느리 먹일 반찬을 싸들고 왔다가 아들 신혼집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현관 앞에서 아들과 통화한 60대 초반 박태임 씨의 이야기입니다. 태임 씨와 아들, 그리고 그 며느리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인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태임 씨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임 씨는 천안 사람으로 태어나서 쭉 천안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다 서울 사람인 남편과 선을 봐 결혼하면서 서울에 신혼집 차리고 그때부터 서울에서 살았죠. 중매 결혼이었지만 태임 씨는 남편이 썩 마음에 들었고 나이 들어서도 연애하는 것처럼 잘 지냈습니다. 그랬던 남편이 아들 군대 가 있는 동안 갑자기 쓰러져서 그 길로 한번 깨어나지도 못하고 하늘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하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고 태임 씨는 물도 잘 삼키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다 커서 군대까지 간 아들이라도 그 아들 고아 만들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꾸역꾸역 힘을 내어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버티며 사는 동안 아들이 전역을 했고 집에 와 태임 씨에게 격려를 하는데 세상에나 아들이 이렇게 남편을 많이 닮았었던가 싶어 태임 씨는 새삼 아들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쳐다보며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운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 얼굴을 쳐다보며 그 아들이 취직하고 장가가서 자식 낳고 잘 사는 모습까지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편 만나면 자랑하듯 그 이야기 다 해줘야지 했던 겁니다. 아들은 태임 씨 바람대로 전역 후 대학 공부 잘 마치고 취직해서 제목하고 살던 이때 놓치지 않고 결혼할 아이도 데려온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감은 회사 다니면서 알게 된 아이라고 하는데 아들과 나이가 같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동갑내기 아가씨를 만났구나. 일하다가 안 사이냐? 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인데 저 전역하고 복학한 후에 우연히 다시 연락이 됐던 거예요. 그 친구는 그때 이미 회사 다니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보다 직급도 높아요. 아들보다 취직도 훨씬 빨리 했고 직급도 아들보다 높고 그러니 모르긴 몰라도 연봉도 아들보다 높은 것 같았죠. 태임 씨는 그런 걸로 아들 기죽을까 싶어 신혼집이라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태임 씨 살던 집이 집값이 많이 오른 거였습니다. 그 집은 태임 씨가 결혼할 때 시댁에서 만들어준 신혼집으로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기도 했죠. 그런 집을 판다는 게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그 집 팔아 애들 출퇴근하기 좋은 경기도에 신혼집 만들어주고 태임 씨는 남은 돈으로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가 여유롭게 살 생각을 한 거였습니다. 태임 씨가 그렇게 말하니 아들이 너무 좋아하며 고맙다 소리를 연신 내뱉었습니다. 내심 조금은 도와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도 이렇게 집을 사주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너무 감사한데 엄마 사시던 집을 파셔서 어떡해요. 두고두고 갚는다는 생각으로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이 집값이 이렇게나 올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리고 난 언젠가는 천안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좀 당겨졌다 생각하면 돼. 천안이면 뭐 여기서 그리 먼 것도 아니지 않니?
아들은 물론이고 며느리도 잇몸 드러내어 웃으며 좋아하던데 태임 씨는 며느리가 그렇게 웃는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인사 왔을 때 태임 씨는 며느리 축혀 세우며 칭찬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때도 며느리는 표정에 큰 변화 없이 덤덤했을 뿐 그렇게 활짝 웃는 표정은 안 보이더니 돈이 좋구나, 집이 좋구나 싶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며느리의 그런 모습이 나쁘게 보였던 것도 아닙니다. 사람 생각하는 게 다 똑같은 거죠. 태임 씨도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을 장만해 주신 게 좋았고 친정 부모님도 두고두고 시댁에서 신혼집 좋은 걸로 잘 만들어 주셔서 애 낳고 키우는 동안에도 이사 갈 생각 안 해도 되니 얼마나 좋으냐 하셨던 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 태임 씨는 아들 며느리에게 그렇게 신혼집 사줄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것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태임 씨가 그 집 팔고 굳이 천안에 내려오려고 한 것은 고향이 사무치게 그리워서도 아니고 복잡한 서울이 너무 싫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당장 천안에 내려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 무렵 친정 부모님 제사가 있어 친정 오빠네 내려갔다가 문득 천안 내려와서 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 마땅한 동네에 매물로 나와 있는 집들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고향 내려가 산다고 해도 천안에서 아들네까지는 그리 멀지 않으니 2주에 한 번 꼴로 아들네가 부탁하면 반찬도 해다 주고 그랬습니다. 천안 사는 친구들을 보니 택배로 서울에 있는 아들네, 딸네 반찬을 보내기도 한다고 하더라만 아이스박스에 넣는다고 해도 며칠씩 그렇게 돌아다니게 두는 것도 찜찜하고 간 김에 빈 반찬통도 챙겨오고 그럴 작정으로 태임 씨는 태임 씨가 직접 오가는 게 더 좋았습니다. 가는 김에 애들 얼굴도 한 번씩 보고 그러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매번 애들 있는 시간 맞춰가려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평일에는 애들 출근하니 퇴근하는 시간 맞춰가면 한밤에 천안으로 내려와야 하는 게 싫었고 그렇다고 주말에 가자니 차도 막히고 서울 안에서도 어딜 가나 사람이 많아 미어터질 지경이었으니 그것도 탐탁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아들한테 부탁을 했던 거죠. 아들, 엄마가 매번 니들 시간 맞춰서 서울 가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서 그래. 그러니 니들 현관 비밀번호 그거 엄마 좀 알려주면 안 되겠니? 그럼 엄마가 낮에 가서 반찬 넣어두고 올 수 있잖아. 엄마도 참, 여기까지 오셔서 반찬만 넣고 가시면 어떡해요? 그러시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저희들 퇴근 시간 맞춰 오세요. 그럼 같이 저녁도 먹고 그게 더 좋잖아요. 그건 엄마도 알지. 그렇긴 한데 매번 그렇게 하려니 힘들어서 그래. 그러니 한 번씩은 그렇게 하고 나도 바쁘거나 힘에 부칠 때는 그냥 낮에 조용히 가서 반찬만 넣어두고 오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거야. 사실 태임 씨도 아들네 현관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걸 쉽게 생각한 건 아니고 생각다 못해 아들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태임 씨가 그렇게 재차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 아들도 불편한 내색을 하는 거죠. 엄마가 자꾸 그렇게 비번을 물어보시면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게 많이 불편할 거예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이런 건 엄마가 눈치껏 안 물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려드리긴 할 텐데 곤란할 게 빤한 걸 자꾸 그러시니 좀 그렇긴 해요. 아들은 그렇게 타박을 하면서도 그놈의 비번을 알려주긴 했습니다. 태임 씨 생각에 태임 씨 볼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지들이 반찬 해다 달라고 해서 그거 갖다 주러 가는 건데 도리어 태임 씨가 부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게 서운했고 찰떡선이 없이 툴툴거리기만 하는 아들이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쉽게 날아가지 않았고 다음날 아들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반찬을 넣는데 태임 씨도 모르게 툭툭 던지듯이 반찬통을 넣게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던지듯 넣으면서 소리 내 화풀이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없는 집에서 소리라도 지르고 나니
태임 씨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천안에서 뭐 이것저것 일이 많아 3주 정도 반찬 주러 못 갔더니 아들이 태임 씨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엄마 반찬 떨어진 지가 언젠데 왜 안 오세요? 한 달쯤 된 거 아니에요? 반찬 가게 반찬이 너무 맛이 없어서 엄마 반찬 생각이 간절하단 말이에요. 한 달까진 아니고 3주 됐다. 3주? 천안에서 일이 좀 많았어. 너희 외삼촌 댁에도 일이 좀 있었고, 친구 하나가 아파서 병문안도 다녔고, 집 화분들 분갈이를 싹 다 했더니 허리가 아파서 며칠 누워있기도 하고 그랬어. 뭘 그렇게 바쁘게 다니시고 그러세요? 그렇게 다니시다 건강해지겠어요. 이제 연세 생각하셔서 몸 아끼셔야죠. 아들은 그렇게 태임 씨 위하는 소리를 몇 마디 하더니 먹고 싶은 반찬을 꼽는데 죄다 손 많이 가는 것들만 골라서 읊어대는 겁니다. 태임 씨는 아들에게는 별말 안 하고 알겠다 해놓고 속으로 니들 반찬 해대는 게 내가 요즘 하는 일 중에 제일 힘든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아들네 반찬 해다 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쁠 때도 있지만 태임 씨는 천안에서 대체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집에 있을 때면 늘 TV를 틀어놓고 있는 편인데 지역 뉴스에서 하루 종일 비 예보를 하며 비가 많이 올 거라고 하는 겁니다. 태임 씨 사는 동네가 지대가 낮아 전에도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기도 하고 더러 그런 적이 있었던 모양인지 뉴스에서 자막으로 침수 위험 지역을 띄워주는데 태임 씨 사는 동네 이름이 계속 나왔고 구청에서도 안내 문자를 자꾸 보내오는 거였습니다. 이웃에서도 다들 다른 곳에 며칠 가 있다가 올 거라고 하니 태임 씨도 일이 심각하구나 싶은 생각에 점점 무서워져서 다른 곳에 가 있어야겠다 싶었던 겁니다. 같은 천안에 살아도 친정 오빠네는 침수 위험 지역이 아니었으니 가까운 오빠네에 가 있을까 하다가 조카딸이 얼마 전에 애 낳고 친정에 와 있는 걸 알고 있었기에 집도 복잡할 것이고 갓난애도 있으니 아무래도 객식구 청하려니 마음이 쓰여서 고민하다가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너희도 뉴스 봤니? 여긴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아주 난리야. 내가 사는 동네가 침수 위험 지역이라고. 앞집이고 옆집이고 간에 다들 집 비우고 대피한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희 집에 며칠 좀 가 있으면 안 되겠냐? 태임 씨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아들이 바로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태임 씨는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두말 없이 그러라고 할 줄 알았던 태임 씨였기에 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한참이나 대답이 없는데 아무 말도 안 하지 않고 얼굴이 보이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침묵의 기운에서 태임 씨는 아들이 곤란해하고 난감해 한다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아들은 한참을 그러고 있더니 어렵게 알겠다고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태임 씨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게 쉽지는 않았기에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물어본 것인데 그래도 침수 위험이 있다고 구청에서도 대피하라고 한다는데 당연히 그러라고 알겠다고 오시라고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태임 씨는 내가 이럴 때 아들네 집에 잠깐 가 있는 것도 못하나 싶어 서운한 말이 입안에서 맴도는 걸 그래도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참았습니다. 그걸 참느라 속이 더 상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아들네에 도착했는데 들어서는 태임 씨를 보더니 며느리가 오시느라 수고하셨다는 인사치레도 없이 현관에서 태임 씨를 맞으며 퉁명스럽게 이러는 겁니다. 다시 보니까 내일 비가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일기예보 보셨어요? 태임 씨는 그 말이 괘씸하면서도 일기예보가 갑자기 바뀐 건가 싶어 방에 들어가 짐을 내려놓고 얼른 인터넷 검색부터 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분명 태임 씨가 짐을 꾸릴 때까지도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일기예보가 바뀌어 있는 거였습니다. 아니, 분명히 비가 많이 올 거라고 그렇게 겁을 주더니 이게 무슨 일인지 나도 모르겠구나. 비구름이 어쩌다 비껴간 건지
어찌되었거나 큰 피해 없이 지나갈 거라고 하니 다행이라고 해야겠지만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까지 들었으니 태임 씨는 비가 오지 않게 된 것이 다행스럽다기보다는 억울할 지경이었습니다.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었던 다음 날이 됐지만 며느리 말처럼 또 바뀐 일기예보처럼 비는 오지 않았죠. 기상청은 뭘 하길래 일을 이런 식으로 하나 싶고 방송국에서는 그걸 또 무슨 물난리가 날 것처럼 부풀려 떠들어대서 사람 우습게 만드나 싶었지만 무엇보다 아들 며느리한테 무안한 상황이 된 게 제일 싫었습니다. 가뜩이나 무안한 태임 씨에게 아들 며느리가 툴툴거리기까지 하는 겁니다. 엄마도 참, 침수는커녕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그렇게 유난을 떨고 그러셨어요? 갑자기 어머님이 오셔서 주무시고 가신다고 해서 급하게 이불도 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 사람이 요즘 가뜩이나 바쁜데 그 바쁜 중에 신경 쓰느라 힘들었는데 이게 뭐예요? 태임 씨는 정말이지 그 순간 시간이 훌쩍 흘러버리거나 어디론가 순간이동이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안했지만 애써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야 했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 그런지 뉴스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니 덜컥 겁이 나더구나. 원래 늙으면 겁이 많아지는 법이란다. 태임 씨는 그렇게 그날 하루 종일 눈치 없는 척 억지 웃음을 짓고 있느라 고역이 따로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볼 근육이 마비가 된 것인지 떨리기까지 하는 겁니다. 비가 안 오게 됐으면 다행이다 하고 말면 될 것이지. 비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도 아들 며느리는 태임 씨 걱정 한마디 하지 않았고 그 비가 피해가고 나니 태임 씨가 아들 며느리 기분을 살피고 빌듯이 들어와 있는 꼴이 된 이 상황이 씁쓸해서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서둘러 짐 챙겨 천안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눈칫밥만 실컷 먹다가 천안 집으로 돌아와 뭐니 해도 내 집이 최고다 하며 살 것 같았던 태임 씨는 모처럼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갈 작정으로 동네 친구들한테 차례대로 전화를 돌렸는데 다들 자식들 집으로 대피 갔는데 다들 자식들이 며칠 더 있다 가라고 붙잡아서 할 수 없이 붙들려 있다는 복에 겨운 소리만 하는 겁니다. 내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 하던 태임 씨였지만 그런 소리를 들으니 어쩔 수 없이 쓸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임 씨가 그렇게 아들 며느리한테 서운한 마음이 쌓이고 있을 즈음 며느리가 애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언제 서운했냐 싶게 태임 씨는 실로 오랜만에 심장이 콩닥거릴 정도 설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태임 씨도 드디어 손주를 안아보게 생겼구나 싶어서 신이 났던 겁니다. 태임 씨는 전화기를 붙들고 그 소식을 전하는 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아휴, 그래. 잘했다. 참 잘했어. 이렇게 좋은 소식이 또 어디 있겠니? 그래, 몸은 괜찮은 거니? 입덧이 심하진 않고? 네, 엄마. 입덧도 별로 없어요. 이 사람 말이 장모님도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것도 복이다. 복이야. 먹고 싶은 게 있고 먹을 수 있을 때 잘 먹어둬야 해. 엄마가 지금 돈 좀 보낼 테니까 새아기 맛있는 거 사주렴. 정말요? 자기야. 엄마가 자기 맛있는 거 사주라고 돈 보내신대. 엄마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큰돈 보내준 것도 아니지만 태임 씨는 그래도 마음을 담아 보낸 것인데 며느리는 그저 고맙습니다. 딱 한마디. 그것도 아들 편에 전하는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래, 그 소리라도 하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기로 하지만 좀 곰살맞게 굴면 좋을 텐데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드는 태임 씨였습니다. 생전 태임 씨에게 전화 한 번 하는 일 없는 며느리지만 이럴 때 핑계 삼아 전화기 받아들고 태임 씨에게 직접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안부도 나누면 좀 좋을까 싶었던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 태임 씨 혼자 욕심이다 싶어 그런 생각은 접어두고 모처럼 아들이랑 통화하는 것이니 무슨 말이라도 좀 더 해보려고 괜히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 뭐 더 필요한 건 없어? 엄마가 도와줄 건 없어?
그럼 엄마 장조림 좀 해다 주실래요? 이 사람이 며칠 전부터 장조림이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 그러자꾸나. 엄마가 장조림을 또 기가 막히게 하잖니? 만들어다 줄 테니까 걱정 마라. 며느리가 장조림을 먹고 싶어 한다는 그 말이 태임 씨는 또 반가워서 고기도 최고로 좋은 걸로 골라와서 정성 들여 만들었습니다. 음식은 정성이고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나 기운이 먹는 사람에게 다 전달된다고 믿고 있는 태임 씨였으니 임신한 며느리 먹일 장조림의 평소보다 몇 배로 정성껏 좋은 마음을 담아 만들었던 겁니다. 좀 시원해졌다 싶었던 날씨가 하필 그때 갑자기 다시 더워질 건 뭔지, 간장 넣고 푹 끓이는 동안 간이 잘 배고 있는지 불 옆에서 땀까지 뻘뻘 흘리며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불 줄여놓고 다른 일을 해도 되는 것이지만 태임 씨는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잘 졸여져라 하며 불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며느리가 장조림을 먹고 싶다고 했다지만 장조림만 달랑 만들어갈 수는 없었으니 이것저것 평소 며느리가 잘 먹는 것 같았던 것들, 기억을 더듬어 몇 가지 더 만들고 아들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어 바리바리 짐을 쌌습니다. 예상보다 무거워진 가방을 들고 오며 몇 번을 쉬었는지 모릅니다. 겨우겨우 아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안 맞는 겁니다. 오랜만에 와서 기억을 잘못하는 것인가 싶어 적어둔 걸 꺼내어 확인도 해봤는데 분명 그 번호가 맞는데 열리질 않는 겁니다. 적어놓은 걸 보며 숫자 하나하나 눌렀는데도 자꾸만 안 맞는다고 소리만 하는 거죠. 할 수 없이 태임 씨는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 엄마가 지금 장조림 갖고 왔는데 너희 집 현관 비밀번호가 자꾸 안 맞는다고 하는구나. 엄마 그걸 벌써 갖고 오셨어요? 그 밤에 고기 사와서 만드신 거예요? 전 당연히 내일이나 모레쯤 오실 줄 알았죠. 연락이라도 좀 하고 오시지. 먹고 싶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바로 장봐와다 만들었어. 엄마 그게요. 와이프가 임신해서 그런지 더 예민해서 그러는데 아무래도 주인 없는 집에 엄마가 아무 때나 막 드나드시는 게 영 불편하다고 해서요. 그래서 비밀번호 바꿨어요. 뭐라고? 지금 그게 내 엄마라는 사람한테 전할 말이야?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반찬 갖고 오실 때도 꼭 미리 연락하고 저희들 있을 때 찾아오세요. 갖고 오신 건 경비실에 맡아달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태임 씨가 기분 나빠하는 건 안중에도 없는지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듣는데 태임 씨는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었습니다. 그동안 태임 씨가 봐주고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다시 다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그놈의 비밀번호 좀 알려달라고 했을 때도 그 타박을 하고 무슨 대단한 것 내어주듯 생색을 내며 알려주던데 내가 니들 집에 내 볼일 보자고 온 거냐? 니들이 먹고 싶다고 해달라던 반찬 갖다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냔 말이다. 니들이 부탁해서 내가 해주는 건데도 내가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니? 엄마 갑자기 지난 얘기들까지 꺼내서 그러세요. 그건 그거고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임신해서 그러는 걸 엄마가 좀 이해해 주셔야죠. 왜 만날 엄마만 너희들 이해해주고 맞춰줘야 하니? 힘들게 반찬 만들어 천안에서 여기까지 갖다 주러 오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해야지. 내가 니들 시간 맞춰서 한밤중에 와야 하냐? 태임 씨는 늘 아들 며느리 원하는 대로 아들 며느리 편한 대로 맞춰줬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그것은 태임 씨의 선의로 해주는 배려였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엄마라고 해서 아들이 부탁하는 걸 다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닌 거죠. 아들 또한 그런 엄마의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감정을 터놓고 드러내기 시작하니 태임 씨는 지난번 물난리가 날 거라고 해서 대피했던 때의 일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일은 정말이지 두고두고 속이 상했지만 생각할수록 속이 아파서 태임 씨 스스로도 그 생각은 안 해야지 하며 묻어뒀던 것인데 상황이 이리 되니 그 생각도 다시 솟구쳐 올랐던 겁니다.
지들이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거 받아먹으면서도 그러는 것들이니 내가 필요해서 부탁할 때 어땠는지는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난다. 집이 잠길지도 모른다고 구청에서 대피하라고 난리를 쳐서 니들 집에 좀 가 있자 하니 너 그때 어떻게 했냐? 내가 무슨 한 달을 있겠다고 했냐? 1년을 있겠다고 했냐? 그 잠깐 좀 있다 가겠다고 집이 위험해서 그렇다고 하는데도 내 귀에는 내 엄마 집 위험하다 소리가 그렇게 하찮게 들리더냐? 비가 안 오면 피해 없어서 다행이다 하면 될 것이지 비도 안 오는 걸 유난 떨어? 괜히 니들 불편하게 했다며 대놓고 사람 무안하게 하지 않았어? 엄마 오늘 아주 날 잡으셨나 보네. 그동안 서운했던 거 다 말씀하시려고요? 그땐 저희도 황당해서 그랬죠. 물란이는커녕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잖아요. 글쎄 그 일기예보 내가 해달라고 했던 거냔 말이다. 나도 내 집이 좋지 니들 집에서 그렇게 불편하게 있는 거 싫은 사람이야. 그래서 저희가 엄마더러 오시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새 이불까지 마련해서 오시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뭘 이렇게 화를 내세요? 대체 언제적 이야기까지 꺼내서 하실 작정이세요? 네. 태임 씨가 그렇게 울분을 토해내는데도 아들은 태임 씨가 괜히 캐캐 묵은 옛날 이야기까지 끌어와 불평불만을 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런 태임 씨의 이야기를 고지곳대로 듣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아들이 대꾸를 하는 태도가 그랬던 거죠. 아들이 그제라도 태임 씨의 마음을 알아주는 소리를 했더라면 태임 씨는 또 모시기는 청마음을 가다듬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그렇게 나오니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때 그러더니 또 니들 필요한 거 생기니 요구할 것만 하고 불편한 건 싫다 이거 아니냔 말이다. 이 집 누가 사준 건데? 이 집이 누구 집인지 잊은 건 아니겠지? 이거 내가 사준 내 집이야. 내가 내 집에 들어가는 것도 허락받고 들어가야 하니? 엄마, 그걸 제가 어떻게 잊어요? 엄마가 사시던 집까지 팔아서 해주신 집인데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상황이 특수하니까 엄마가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뭘 더 배려해야 하니? 니들은 나를 배려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나만 계속 니들 생각을 해줘야 해? 니들은 받는 게 그렇게 당연한 것들이야.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 같은 걸 가질 줄도 모르는 것들. 이런 배은망덕이 따로 없는 거지. 나는 니들 같은 것들한테 내 집 내어줄 생각 없으니 당장 집 빼고 살 집 구해 나가라. 반찬 같은 것도 다시는 받아먹을 생각 마라. 만든 것이 아까워 내 여기 두고는 갈 테니 내가 해주는 마지막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든지 버리든지 마음대로 해. 태임 씨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현관 앞에 가지고 간 반찬들 냅다 던져놓고 내려왔습니다. 태임 씨가 전화를 끊을 때 아들이 뭐라고 또 변명하는 소리를 더 이어서 하려고 했지만 태임 씨는 그런 소리들을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소리 들어봐야 아들이 이전에 했던 말들과 크게 다를 것 같지도 않았고 아들이 태임 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태임 씨도 너무나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태임 씨는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적절한 시기에 좋은 짝 만나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웠고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도 않고 아들에게 신혼집을 아무 조건 없이 해줬던 거였습니다. 당시에는 아들도 그게 고마웠을 테니 연신 고맙다 소리를 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두고두고 갚겠다고 그 소리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태임 씨가 무슨 그 집값을 받아낼 작정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들이 이렇게 나오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태임 씨도 생각이 달라졌던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내어줬던 그 집에 대해서 태임 씨 권리를 확실히 하고 나설 작정입니다. 태임 씨가 전에 없이 화를 내고 갔으니 아들 내외도 예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휴일도 아닌 바로 다음날 회사 쉬면서까지 천안으로 태임 씨를 찾아온 거겁니다. 어머니, 제가 몸이 힘들어서 그랬던 건데 이렇게 서운해 하실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엄마가 이렇게 서운하실 줄 알았으면 절대로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집 해주신 거도 챙겨주신 거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 건데 앞으로는 표현도 많이 하고 엄마한테 더 잘할게요. 서운할 줄 몰랐다고 하는 것부터 글러먹은 거지. 그렇게 부모 맘 헤아릴 줄도 모르는 것들이니 고마운 걸 알 리가 있나?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는 것들한테 나만 왜 애미 노릇해줘야 하니? 나는 어제부로 아들 자식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로 한 사람이다. 엄마, 왜 자꾸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엄마한테 아들이 없는 거면 저도 엄마 없는 게 되는데요.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이렇게 용서 빌러왔잖아요. 앞으로 잘할 테니 그만 화 푸세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앞으로 어머니 서운하실 일 안 만들게요. 비밀번호도 다시 원래대로 바꿔놨어요. 어머니 편하실 때 언제든지 오세요. 아들 며느리가 찾아와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태임 씨는 더욱 씁쓸했습니다. 태임 씨가 뭐 해줄 때만 그렇게 감사한다고 했던 것들이 그 마음 까맣게 잊고 살다가 집 내놓으라 하니 이제 와서 득달같이 찾아와 이러는 모습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그 집 비우고 나가라 소리에 놀라서 달려온 것들이니 그게 무슨 진심이겠냐는 말입니다. 태임 씨는 자식들에게 집을 담보로 효도를 받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제대로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게 진심에서 우러나온 효도가 아닐지라도 그렇게라도 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그 집 해줄 때 내가 뭐라고 했냐? 두고두고 갚겠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내 입으로 한 소리니 너도 기억하겠지? 그러니 내 입으로 한 그 빚 어떻게 갚는지 두고 볼 테다. 내가 그 빚 다 갚으면 내 화가 풀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라. 나는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태임 씨가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니 아들은 태임 씨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인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더니 제 딴에는 뭐가 억울한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태임 씨에게 한다는 소리가 이러는 겁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손주도 곧 태어나는데 계속 이러실 거예요? 손주도 안 보실 거냐고요? 뭐야? 너 지금 손주 안 보여줄 거라고 나 협박하냐? 손주도 내 자식이 예뻐야 예쁜 거다. 손주 아무리 예뻐도 내 자식이 먼저라고 하지 않든? 내 자식도 꼴 보기 싫은데 손주가 뭐가 이쁘겠냐? 나는 자식도 손주도 필요 없으니 돌아가라. 가서 내가 한 말이나 잘 생각해봐라. 아들놈 장가 보내고 손주 낳고 잘 사는 것까지 지켜보는 것이 태임 씨 할 도리라고 생각하며 지금껏 서운해도 참고 챙겨주며 살았던 것인데 태임 씨는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던 겁니다. 태임 씨는 남편 먼저 보내고 아들 장가 보내고 자식 낳고 잘 사는 모습 지켜보며 나중에 남편에게 자랑하듯 말해야지 했던 그 생각, 남편 사진 들여다보며 혼자서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남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렇다고 안타까운 마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태임 씨 남편도 이미 그런 태임 씨의 생각을 잘 알고 지지해주고 있으리라 생각하며 태임 씨의 남은 인생은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태임 씨 자신을 위한 삶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